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인공신경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단층 펍세트론, 다층 펍세트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공신경망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역사의 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펍세트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층 펍세트론이 나왔다. 이후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으로 딥러닝이 발전하게 되었다. 개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모든 학습에서 인공신경망이 사용이 된다. 인공신경망은 뉴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뉴런이 바로 단층 펍세트론의 예시가 되고 단층 펍세트론은 선형 결합과 활성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부위가 바로 선형 결합이고 공식은 이와 같고 마지막이 활성화 함수로 또 여러 개가 있죠. 선형 결합에서 이 선형적인 직선을 활성화 함수에서 값을 끊어주거나 아니면 0과 1 사이 혹은 분석가가 어떤 특정 범위로 출력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인공신경망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층 펍세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다층 펍세트론 이후에 딥러닝이 발전이 되었고 자, 단층 펍세트론의 이미지를 보면 이와 같은 이미지이고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선형 결합과 활성화 함수가 MLP 다층 펍세트론의 히든 레이어 안에 한 개의 이 뉴런이 바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MLP는 여러 개의 어떤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지만 히든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히든 레이어가 아주 많다라고 하면 바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좀 설명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장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신경망은 가중치가 스스로 학습이 된다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역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스스로 가중치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단점은 해석이 어렵다. 구조에 대한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은 어떤 예측하는 값이 중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단층 펍세트론이죠. 단층 펍세트론이 바로 뉴런의 기본 단위와 같은 개념인 거고 출력층에 한 개의 뉴런을 사용합니다. 한 개의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입력층에는 여러 입력 노드가 있고
그 입력 노드마다 가중치가 있고 그 가중치가 바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선형 결합을 하게 되고, 선형 결합은 가중치와 입력 노드와 편향, 즉 바이어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값이 선형적인 직선인데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비선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층 펍세트론의 설명을 하지만 이 활성화 함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층 펍세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주로 스텝 펑션, 계단 함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로 그 당시에는 이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 성능에 대한 어떤 문제와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 함수를 많이 사용했고요. 입력층이라는 용어와 가중치, 편향, 선형결합, 활성화함수, 출력층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단층 펍세트론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말 그대로 단층 펍세트론이죠. 선형 결합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ND, OR과 같은 논리 연산은 가능했었지만 XOR과 같은 배타적 논리 합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XOR은 두 개의 분리를 할 수 있는 이 직선 혹은 곡선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층 펍세트론은 XOR과 같은 비선형 문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이 바로 다층 펍세트론이 됩니다. 자, 다층 펍세트론의 개념은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한 개 이상이고요. 주로 한 개 혹은 두 개를 사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은닉층이 바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다층 펍세트론이 바로 딥러닝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다층 펍세트론은 입력층과 있고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 있고, 이 은닉층은 한 개 이상이라고 했죠. 한 개의 은닉층 안에 N개의 뉴런이 있고 출력층에도 K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다층 펍세트론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더불어 은닉층이 추가가 되었고, 역전파 알고리즘과 경사 하강법에 의해서 이 가중치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선형 문제, 여러 개의 은닉층과 N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은닉층이 있기 때문에 비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역전파 알고리즘 경사 하강법에 의해서 가중치를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에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층 펍세트론에서 은닉층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학습 과정은 순전파, 오차를 계산을 하고 다시 역전파를 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XOR을 해결하는 다층 펍세트론에 대한 계산식을 보여줬고, XOR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닉층이 하나가 있고 그 은닉층 안에 두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출력층에는 한 개의 뉴런이 있고, 은닉층에 H1 뉴런과 H2 뉴런이 있고 출력층에는 Y 뉴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OR은 어찌 보면 OR과 NOT AND의 AND 교집합 연산입니다.
자, 그리고 다층 펍세트론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개념이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했고, 출력값을 조정하여 속도도 계산할 수 있었고, 학습 안정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은닉층은 넬루 계열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요. 출력층은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이진 분류를 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 분류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 회귀 문제를 할 때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쪽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그래프고, 다음은 넬루 함수, 다음은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랜 시간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